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1차 2과목 농업재해보험 법령을 맡고 있는 손해평가사 박승희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2과목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손해평가사 1차 2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키워드가 돼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하시고 또 어느 정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은 1과목 상법보험편 2과목의 농업재해보험 법령, 그 다음에 3과목의 재배약 및 원해약이 나오잖아요. 이 1과목 상법보험편이나 3과목 재배약 및 원해약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잘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보통 60점을 넘겨야 되는데 상법에서는 한 70에서 80점 정도, 그 다음에 재배약이나 원예학에서 약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사이를 맞는다라고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점수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지금 농업재해보험 법령 파트입니다. 최소한 여기서 80점에서 88점 정도까지는 배점을 받으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런 농업재해보험 법령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법조문이 각각 법령이기 때문에 각각 해당되는 법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시행령,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와 관련해서 손해평가 요령이 있습니다. 손해평가 요령. 이 부분들을 다 합산을 해보면 대략 한 100개 정도에 대한 법 조문이 있어요. 그 조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근데 조문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조문과 플러스 기출 문제를 약 한 5회독, 10회독 정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시면 최소한 80에서 85점 정도 배점이 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량이 많은 어떤 재배약이나 원예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왜 또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행령이나 이 법 조항 안에서도 해당되는 게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2차 과목을 볼 때 2차 과목이 농작물 또는 가축과 관련된 재해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재해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손해평가 요령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리 2차 공부를 앞당겨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2차 과목을 선행학습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손해평가 요령은 너무 쉽게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시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하나하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농업재해보험 법령을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이드라인 하나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면,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는 A라는 보험 계약자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계약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계약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어떤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아무나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러한 보험은 재해보험이에요. 재해보험. 농민분들이나 축산업에 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양식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책보험. 처음부터가 뭐냐면 이러한 계약자부터 해서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자격에 있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한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용어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는 2차 과목과도 직결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은 이제 반드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고 또 이 내용들이 상법 보험편에서도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나는 이제 농민이고 경작 활동을 하고 뭐 사육 활동을 하고 양식 활동을 하니까 내가 보험료 낼 테니까 보험 가입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이제 보험료를 누가 받죠? 재보험 사업자. 상법 보험편에서는 이제 보험회사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재보험 사업자가 받아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받으면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중요한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재보험 사업자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도대체 이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첫 번째 자격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나중에 저희가 뭐 산수중, 뭐 보험회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재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나 서로 계약관계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재보험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허락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정부예요, 정부.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가 약칭으로 농장, 이제 회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가, 정부에서 이러한 이제 자격 기준에 되는 사람들을 이제 재보험 사업자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장과 회장과 재보험 사업자 간에 약정을 맺어요, 약정. 그래서 약정 체결서를 쓸 건데 이 약정 체결서가 내용이 5가지가 5가지. 이 5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5가지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러한 약정에 관련된 부분들에 뿐만 아니라 또 제출하는 서류. 이 서류가 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단계별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거는 시험에 거의 90% 나오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재보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재보험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위탁을 한다. 내가 바쁘고 그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가 없다. 특히 농민분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고 어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고 또 산림에 관련된 조합원들도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보험 사업자는 뭐 한정적인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영업망이나 그런 구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탁을 하는 게 보험 모집과 관련된 부분을 위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탁하는 게 우리가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누가 가서 조사를 하죠?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인이나 또는 손해사정사가 가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맡기는 게 손해평가 관련된 부분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보험 모집이 가능한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가 가능한 자, 또 여기도 또 시험 출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아셔야 되는 거니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사실 손해사정사는 이제 농업재보험과는 큰 무관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손해평가사 제도가 없었을 때 필요했던 존재였는데 지금 이제 손해평가사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여기서 강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손해평가인은 이 농업재보험법에 근간이 되고 모토가 됐던 분들이라서 이 손해평가인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어떤 자격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평가인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 그다음 세 번째 평가인에 관련된 형벌, 위촉을 하고 어떠한 뭐 부주의를 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뭐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촉을 시킨다든지 그런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도 마찬가지로 손해평가사는 자격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공부하실 수 있으시고 합격을 한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합격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교육 같은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형벌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칙이라고 해야 되겠네. 벌칙.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또는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직위가 해지되거나 그런 관련된 또 벌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형벌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이런 재보험 사업자랑 뒤에 나오는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관련돼서도 어떤 뭐 징역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3-3, 1-1, 뭐 500만 원 이하 또는 뭐 벌금 관련해서도 1000만 원, 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구분되는 게 있어요. 각각 해당되는 카테고리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나오는 벌칙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 대한 부분도 최소한 한 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건데 그 정리해 드리면서 서로 좀 비교를 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다음 부분을 가서 또 찾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재보험 사업자가 태풍이나 거대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져요. 피해가 커지면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러한 손해를 감내하면서 보험회사가 다 안고 가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회사가 만든 게 이제 재보험 여기에 내가 위험하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재보험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재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재보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원래는 다른 보험회사도 가능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정책보험에서는 이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 농장,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이 첫 번째 자격 기준은 뭐 정부니까 뭐 특별한 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약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약정하는 부분이랑 여기서 약정하는 부분을 같진 않아요. 근데 유사해요.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약정 8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보험 사업자도 농장이나 회장이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런 정책보험 관련된 부분을 일부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위탁을 맡겨요. 그래서 이런 재보험 사업자도 이제 위탁을 맡기는데 대표적인 위탁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농금원에 대한 역할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재해보험과 관련된 재해보험 사업의 어떤 뭐 관리, 감독 또는 이제 약정 체결 이제 이런 일을 하겠죠. 이런 재보험 사업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런 재보험 사업자를 관리하고 또는 어떤 뭐 감독하고 또는 뭐 약정을 체결하고 그런 관련된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재해보험도 있고 두 번째 재보험 관리도 하겠죠. 재보험 관리도. 다음 세 번째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관리를 합니다. 기금.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기금 수탁자로서 기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마지막으로 가장 또 컸던 게 이런 손해평가사에 대한 인력이나 손해평가사에 대한 제도들을 관리하는 게 또 농금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손해평가사.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어떤 재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으로 어떤 보험 가입을 촉진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또는 뭐 시보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재보험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의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는 그러한 또 부수적인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나오는 게 제가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게 약 한 22문제에서 한 23문제 정도 될 거예요. 총 25문제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깐의 어떤 시간 동안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 이쪽 파트를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가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개요가 나오네요. 한번 간단히 목차를 보면 해당된 내용을 보면 농업과 어업의 재해보험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학습한다. 네, 거의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죠.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의
심의의 심의사항과 구성에 대해 학습한다. 여기 또 한 문제 나오죠. 지금 여기도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대한 개정된 내용은 다른 자료 띄워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또 홈페이지에서 자료 내려받기 다운받을 수 있게 조치되어 있으니까 그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기본적인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과 어업입니다. 어업에 대한 재해보험법은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재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하게 뭐 불이 났다, 태풍이 불었다, 비가 많이 왔다, 너무 덥다, 뭐 그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1번, 두 번째 임산물 2번, 그다음에 세 번째 양식수산물, 그다음에 네 번째 가축.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생물이에요. 농작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수, 뭐 사과가 됐던지, 뭐 포도가 됐던지, 뭐 밤이 됐던지, 밤은 안 되겠네요. 뭐 사과, 뭐 포도, 뭐 단감, 배, 뭐 자두, 복숭아 그런 것들이 이제 과수잖아요. 그다음에 논작물, 뭐 벼나 밀이나 보리, 그다음 밭작물, 뭐 마늘이나 양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흔하게 접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대부분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임산물, 이제 산에서 재배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추후에 또 공부할 겁니다. 약 7가지 품목이 있고 여기서 7가지 품목들 중에서 뭐 그러니까 독특한 게 떫은 감이 있고요. 떫은 감. 그다음에 뭐 밤이나 뭐 호두나 뭐 대추, 뭐 오미자, 그리고 뭐 복분자 이러한 과수 품목에, 그다음에 버섯 중에서는 유일하게 뭐 표고버섯이는 표고버섯. 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런 표고버섯까지 해서 이게 이제 임산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중에서는 양식수산물. 과거 기출문제 중에서 여기서 뭐 자연수산물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연수산물에 해당되지 않고 양식하는 수산물입니다. 거기에 가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16가지 축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은 내가 개인적으로 취미활동으로 키우거나 내가 우리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상품성 있게 키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상품성 있게 키우다가 재해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내년에 또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재개할 수 있게 재해보험으로서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생물이고요. 각각에 대한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농작물이라고 하면 뭐 인삼의 해가림시설이나 또는 이제 비가림시설 또는 이제 어떤 시설 작물의 어떤 원예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려주는 하우스 같은 시설들 있잖아요. 그 해당된 시설물이나 가축 같은 경우도 축사 또는 이제 양식수산물도 양식수산물에 대한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 어업,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번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 농어업 경영의 안정.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을 활동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세 번째,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목적이 아닌 것은, 목적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콤마가 나오거나 뭐뭐과, 뭐뭐 및, 뭐뭐 또는 나오는다라고 하면 그 앞뒤 문장들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이러한 목적이 몇 줄 안 되지만 이거 출제된 게 한 3-4문제 정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교재가 좋은 부분이 과거에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1회부터 다 나왔어요. 만약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용어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법에 있었던 또는 손해평가 요령에 있었던 용어는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용어는 한 문제 이상 나온다. 그 다음에 특히 이쪽 파트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농업재해보험 뭐 이거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농업과 어업에 대한 재해라고 했는데 이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하게
농작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수, 논작물, 밭작물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임산물은 어디죠? 산에서 키우는 거. 그다음에 가축, 여기까지가 농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농업. 지금 현재 손해평가는 뭐 임산물이나 농작물을 구분하진 않아요. 저희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같이 다 똑같이 조사를 해요. 근데 위치가 좀 산간 지역에 있냐 아니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손해평가 요령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냥 임산물이고 가축도 있고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여기서 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뭐 병충해, 질병 이런 게 있네요. 이제 나눠서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2차에서 많이 공부할 거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이다, 특정 위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이러한 종합 위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좀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비가 좀 많이 왔다, 날씨가 좀 더웠다, 날씨가 좀 추웠다 그런 정도의 어떤 평균치보다도 높거나 작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재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태풍처럼 뭐 거대 재해가 오고 뭐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재해지만 그렇게 평균치보다 높게 비가 좀 많이 온 걸 우리가 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조금 세게 분 거를 강풍이라고 하고 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정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 재해가 제한적인 몇 개, 뭐 태풍, 강풍만 보장해준다, 뭐 일소패만 보장해준다, 가을 동호상해만 보장해준다 그런 식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특정 위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위험은 이제 종합 위험에 해당될 거고 이 종합 위험에 해당되는 게 자연재해, 그다음에 조수해, 화재를 일컫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수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월동물을 이제 메밀을 조사하다 보면 그 메밀이 순이 쪽밖에 안 자랐는데 꿩이 많아요. 거기서 꿩들이 와서 이제 쫓아 먹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피해들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노루가 와서 또 노루도 또 그렇게 많이 또 쪼아 먹어요. 아니 다 뜯어 먹어요. 노루 피해가 제일 심하긴 하네요. 그래서 노루가 와서 이렇게 뜯어 먹거나 하게 되면 이게 짐승 피해니까 이런 조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물에 관련된 뭐 배추나 뭐 무나 사과나 당근이나 그런 걸 보면 각각 해당되는 게 우리가 병충해가 많이 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이나 충해에 대한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식물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축 파트, 우리가 이제 가축 파트는 가축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오매, 꿩닭은 관상조로 거칠다라고 해서 뭐 꿩도 보상이 돼요. 근데 그 꿩이 뭐라고 해야죠? 병충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자연재해 당연히 보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조수의 화재라고 했었을 때 이 가축 자체가 꿩은 또 조나 수해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조수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대신 자연재해, 화재, 대신 이제 병충해 대신 식물에는 병충해란 과수나 논작물, 밭작물에 병충해 용어를 쓰지만 뭐 소에 어떤 병충해 옮겼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소나 뭐 돼지나 말에 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병이라고 합니다. 질병. 해당되는 질병을라고 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도 종합위험이라고 하면 역시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말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일종이잖아요. 어차피 물속에 사는 짐승이다 보니까 이 조수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도 우리가 수산 질병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하게 농작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되는 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병충해, 그 다음에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축재해 보험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에 대한 부분을 해주는 거고,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에 관련된 어떤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가축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농작물이나 임산물에서 보장했던 병충해, 그 다음에 가축에서 보장했던 질병을 또 구분해준다. 근데 이걸 세세하게 나누면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농어업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나 어업에 재해가 발생하여 어떤 피해? 재산 피해. 또 이것도 오답으로 인명피해라고 또 나온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아니라 재산 피해.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부분은 같이 한 번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내용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건 가입을 하는 이제 금액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어떤 과수원이 있다고 할게요. 과수원. 제가 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에 대한 가액을 따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것들에 대한 것들 이제 가액을 선정하는 것처럼 이 과수원에 어떤 사과가 뭐 천주가 있다. 그럼 보험 목적물이 이제 사과의 천주에 달려있는 과실들이나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과실 부분과 나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최대 보상액을 이제 선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겠냐? 그러면 이제 과실은 이거를 좀 무게로 해봐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체 무게에다가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 금액을 곱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최대 보상을 해줄 수 있겠다. 나무 같은 경우도 사과나무 한 주당 얼마라고 이제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한 주당 10만 원을 책정해 줄게. 그럼 그 10만 원에 천주 하니까 여기는 한 1억 정도에 대한 최대로 보상이 가능한 액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쪽 해당되는 목적물에 최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나무 한 주당 뭐 얼마다, 그다음에 킬로그램당 얼마의 가격이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대한 통계값이나 데이터 값을 통해서 이제 설정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실 필요 없고 중요한 키워드는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다. 왜 그러냐면 이런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금전으로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금전으로. 한번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보험 가입자네요. 보험 가입자에 어떠한 뭐 사고가 됐든지 벼가 됐든지 이 재산에 대한 피해, 재산의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최대 보상 한도액 키워드 최대의 보상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부분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보험 가입자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보험 사업자.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는 이제 재해보험이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건데 이제 둘이서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어떤 약정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적물에 최대 어떤 한도액인 뭐 1,000만 원을 설정했다. 1,000만 원.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했어요. 1,000만 원이라는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에 약정을 해서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금전적인 것들을 줘야 되잖아요. 금전적인 것들.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한테 내가 이렇게 1,00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납부하는 돈이 있어요. 납부하는 돈이 우리가 그거를 보험료, 우리가 금료 하듯이 보험료라고 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업자는 이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피해가 있어요. 피해가 있어서 보험금을 줄 건데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이제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여기서 돈 받은 걸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하다가 이제 피해가 발생해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하냐?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그래서 이런 보험금 관련된 게 뭐 재산 피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런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이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보험 가입자가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역시나 약정에 따라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서로 바꾸고 설키고 해서 주체가 바뀌어 있어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공부하실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 간단히 보시면 어업 재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1번, 보험 실시 가능성 2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 전체 지역이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뭐 2001년도에는 뭐 2개 품목인가부터 이제 재보험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손해평가사 시험을 봤던 2015, 2016년도에는 20개 품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약 70여 개에 해당하는 농작물,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축 재보험이 손해평가사가 어떤 평가하는 영역이 아니었는데 이제 가축 재보험이 손해평가사 영역으로 3회 시험부터 들어오면서 그때 들어왔던 16개 축종이 있어요. 그래서 16개 축종까지 합치면 지금 그다음 시설까지 합치면 약 한 100여 개 정도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어떠한 어떤 기본 계획이나 농장이나 해장의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 같은 걸 세웠는데 최근에 그런 기본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내용들이 점점 더 손해평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작물을 많이 가입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본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국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본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본사업이 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보험이 이게 가능한지 효용적인 건지 보험 실시에 대한 가능성 또 손해평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 3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게 시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이 한 3년 또는 한 5년 정도 돼서 안정적으로 어떠한 뭐 손해율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있는 어떠한 기본 계획 또는 이제 시행 계획 또는 이제 심의에 관련된 부분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